네, 달변님입니다. 알콜 예우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커피 예우 시간입니다. 그러면 좀 달라졌죠. 제가 10몇 년 만에 지금 안경을 써봤네요. 제가 한 10년 조금 넘게 전에 라섹 수술했거든요. 눈이 원래 되게 나빠가지고. 그런데 좀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좀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경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약간 표면적인 이유고 숨겨진 이유는 이제 얼굴을 좀 가려야 될 나이가 아닌가. 지적인 이미지를 좀 챙겨야 되지 않나. 맨날 술 먹고 이러는 것만 보여드려서 이번 주에 올라간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바빠서 복싱을 하루도 못 가고 좀 술자리를 좀 했더니 얼굴이 그냥 그렇게 포동포동해졌더라고요. 역시 이제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술을 먹지 않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된 건 주말에 제가 아버지 생신이어서 부모님 댁 갔다 왔는데 술을 좀 마셨거든요. 가족들이랑. 우리 가족끼리 먹을 때 술을 과음하지 않아요. 근데 좀 그날따라 그 다음날 미치겠는 거예요. 30대 중반 이후로 토해본 적도 없고 뭐 술병 나서 약을 먹어보거나 못 일어나거나 이래본 적도 없는데 그날 죽겠는 거죠. 아내도 걱정하고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딱 떠올렸을 때 바로 생각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혹시 그게 술 때문인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있는 차에 아내가 이번 주는 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알콜 예우 대신 커피. 그래서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커피숍에 와서 좀 편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여기 왔어요. 10년도 4월에 와서 3년간의 군복무를 법무관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13년 4월에 개업했으니까 지금 만 10년 하고도 8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그래서 내년 2024년이 되면 제가 법적 용역이 15년 차가 됩니다. 15년 차.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만 10년이 지났는데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10년 동안 느낀 것에 대한 단상?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딸소를 중단한 이후로는 제 업무와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공부와 술방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서 알겠지만 저는 2007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로스쿨이 도입됐고 그러면서 법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예전에 사법시험 체제 변호사들은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 안 좋게 보면 소극적이다, 도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캐릭터들은 법대를 잘 안 오죠. 근데 지금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 대로 유수의 대학에선 대부분 법대가 없었기 때문에 법조인을 생각하는 분들도 경영, 뭐 기타 대학들, 뭐 공대도 많이 공대에서도 진학을 오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좀 문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좀 경영학과나 이런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했던 젊은 자원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마케팅에 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개업했을 때만 해도 주변의 변호사님들은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뭐 광고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가 무슨 광고야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됐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되게 가속화됐습니다.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에 가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대형 로펌의 시장은 너무 공고해서 그걸 깨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시장에서 파일을 좀 키워서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그게 바로 형사와 이혼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로펌들이 어떤 방식의 영업 전략을 취하냐고 하면 여러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분사무소를 보통은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 두고 전국의 중소도시에 다 분사무소를 두는 겁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죠. 네이버의 이혼소송, 이혼 변호사, 형사 변호사 이런 것들 쳐보면 늘 어떤 키워드에도 등장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들여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홈페이지 보면 제가
법조인이 아닌 이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승소 사례 숫자, 상담 숫자, 갖고 있는 인적 자원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광고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안에 인맥을 키우고 명성을 쌓았던 변호사님들은 그나마 덜한데 그렇지 못한 신규 변호사님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만 해도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의 인생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 탄탄대로 같은 판검사 못 돼도 변호사잖아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의대에 합격하는 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국시를 봐야 되지만 웬만하면 합격하니까. 의사는 여전히 그런 분위기인데 변호사는 이제는 변호사가 되고서도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어디를 거쳤다. 대형 로펌을 거쳤는지 법원 검찰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는지 공공기관을 다녀왔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절이 됐어요. 변호사들은 이제는 개업을 해서 내 사무실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됐어요. 변호사로서 5년, 7년 이런 연차가 쌓여도 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건을 수임하는. 그래서 매달 사건을 수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준 매출 액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달 채워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이번 달 엄청 많이 벌었다고 다음 달 또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회에서 오는 지위나 대우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그야말로 정글 같은 구조여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 연차에 있는 동기들 중에 지금 이 시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아요. 공공기관을 가거나 아니면 경력법관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사내변호사로 간다거나 좀 안정적인 수익. 저는 아직 이제 처음부터 바로 개업을 해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좀 맡겨진 일만 하고 사건 수임에 따른 스트레스도 없고 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서울에 사무실도 내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이런 걸 쭉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잘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불안감을 떨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미끄러지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숙명이죠. 개업 변호사의 숙명인데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긴 하거든요. 가족과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잘 처리해서 의미 있는 결과도 내고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근데 이 10년에 걸친 이 스트레스의 누적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같아서 한 2달, 3달만 일해서 아예 떨어져서 책을 읽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 안 되시겠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제 심정. 커피를 넣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원래는 제가 아이스 라떼 먹으면 이 맛이 너무 좋아서 거의 원샷 하듯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10년간 변호사로서 좀 큰 실수하지 않고 잘 견뎌온 저한테 좀 스스로 저 수고했다, 대견하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기분이 좀 드네요. 요새는 제가 그래도 되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제 개업 초기에 사건 수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무장을 둬서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유혹이 많았거든요. 제한도 많고 제가 그걸 딱 선을 긋고 이제까지 지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상담 요청이 와도 제가 직접 가서 다 만나 뵙고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은 다 직접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는 제가 그때 고수했던 원칙 때문입니다. 의사에 비유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의학 지식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환자의 배를 가르고 뼈를 가르고 살을 째고 꼬매고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과 이걸 단지 본 사람은 다르거든요. 변호사들은 법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법률 서면에 담아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변론도 하고 되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직접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마 대충 따져도 상담은 한 5천 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담을 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해갖고 제 나름의 최선의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책이 되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송하시지 말라, 대신 이건 다른 방식을 도모해보는 게 좋다, 내용 증명을 보내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협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예전에 어수 변호사님들은 왜 이렇게 선임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금물 같은 것 같아요. 색깔은 똑같지만 맛을 보면 약간 짠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그런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의뢰인들에 대한 진정성 하나는 누구에도 못지않기 때문에 상담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의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이제까지 그래도 크게 실수 안 하고 욕도 많이 먹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제가 너무 전문직으로서 전문가스럽지 않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 자랑 해봤습니다. 알콜레우 좀 건강관리를 하면서 마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콜레우를 단박에 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나갈 때가 이제 12월 20 며칠 되잖아요. 3일? 3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많이 추워졌는데 구독자분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커피 예우는 여기서 끝.